불꽃이 사라진 결혼 생활, 한밤중에 찾은 내 마음의 진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저는 35살이고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벌써 9해가 지났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한때 있었던 뜨거운 감정은 점점 식어갔죠. 남편 이준호와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서 운명을 느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쫓기고 아이들과 집안일, 직장 스트레스가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죠. 이 이야기는 그런 나의 진심과 잃어버린 사랑의 불씨를 찾으려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갔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의 결혼 생활에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평창의 한 조그만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는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죠. 그는 늘 피곤하고 말수가 적어졌고 집에 돌아와도 나와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결혼이 처음처럼 따뜻해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차 그 시간이 짧아지고 대화는 단절되었으며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렸지만 부모의 불안은 이미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동안 밖에서는 평범한 부부로 보였을 거예요. 강원도의 깨끗한 공기와 고요한 산골 마을의 풍경은 우리의 일상을 감싸 안았지만 내 마음속은 텅 빈 공간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무미건조해지면서 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준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자 나는 그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은 사라졌어요. 그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이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도 무심했고 나 역시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죠. 친구들과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며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이준호와 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졌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울 무엇인가를 갈망했어요. 그러던 중 우리 집에 함께 사는 반려견 해피가 점점 나에게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죠. 해피는 언제나 조용히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슬플 때도 지칠 때도 말없이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때는 그저 강아지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해피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답니다. 어느 저녁 이준호가 또다시 늦은 회식 때문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맡긴 상태였고 집안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죠. 나는 혼자 빈 거실을 서성이며 마음속 깊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그때 해피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몸을 비볐어요. 그의 부드러운 털이 내 손에 닿아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듯했죠.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과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일렁였죠. 해피는 내 옆에 앉아 고요하게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은 놓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는 점점 이 결혼 생활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죠. 해피가 내게 주는 위로는 소중했지만 그저 강아지일 뿐이라는 생각에 미묘한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과 외로움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과 마주하려 애썼어요. 이준호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함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을 스치고
외부의 고요한 밤소리가 내 불안한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해피는 조용히 침대 발치에 자리를 잡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조금이나마 나를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허전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나는 그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나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지기만 할 수는 없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준호와의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그의 무심한 반응에 마음이 다시 무너졌어요. 나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고 그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해피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어요. 그는 나의 말 없는 위로자였고 나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였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엇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도 나는 계속 혼란스러웠다. 이준호와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더욱 커졌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움에 잠식되는 기분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졌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매일 밤 그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나는 그가 집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랐다. 아직 우리 사이에 희망이 남아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갔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움 속에 갇혔다. 해피가 내 곁에서 조용히 있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공허함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이 관계가 정말 끝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준호가 내 곁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사람 같았다. 나는 그와의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진짜 나 자신을, 그리고 이 관계를 위한 해답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준호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집에 돌아왔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가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는 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고 최근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죠. 그동안 내가 느꼈던 거리감과 냉랭함이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슬픔이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이해하려고 애쓰는 나 자신도 발견했죠.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 고백은 우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주기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혼란과 싸워야 했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준호의 고백이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걸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고 나는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무언가 깨달았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면서도 나는 아직 그에게서 완전히 노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이준호는 나에게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만난 사람은 단지 잠깐의 위로였고 결국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를 완전히 놓아줘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대화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팠다. 나는 아직도 우리 결혼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가 내게 털어놓은 비밀은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 마음은 흔들렸고, 그날 밤은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 고백 이후 내 마음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이준호가 내게 숨겨온 진실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화산을 깨운 것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한 강원도의 산골 마을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배신감, 그리고 포기하지 못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끝없이 흔들렸다. 해피가 조용히 내 곁에 있어도, 그 따뜻한 체온이 나를 감싸 안아도 내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준호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은 정말 끝난 걸까?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모든 답이 불확실했고, 그 불확실성은 내 삶을 더욱 혼돈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깊게 고민했다. 내가 겪은 이 감정의 폭풍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결심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침대에 누웠다. 해피는 여전히 내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부드러운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조차도 내 마음속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지 못했다. 나는 이준호와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내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그 메시지엔 단 한 줄,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만나자 라고만 적혀 있었다.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 메시지가 우리 결혼의 어둠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밝혀줄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길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질문들로 가득 찼다. 해피가 내 손을 핥으며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까? 앞으로 펼쳐질 이 미스터리한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